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임 인사 들어보셨는데요. 이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있었고, 이 보수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몸을 낮춘 태도라고 보여져요. 네. 보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수 야당이죠. 야당을 통해서도 상당히 예전에 보였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미진한 부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정수석과 다르게 본인은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했고, 네. 이 모든 실수한 부분도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여기 싱크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또 나가면서까지 강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본인이 이제 2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물론 본인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나 말을 하면서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나 지지층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네. 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층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나를 세우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를 밝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 야당과의 네.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또 청문회에서도 야당과 이제 질문도 있을 거고 질의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어쨌든 몸을 좀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짧지만 소회를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퇴임의 변 전에 이 춘추가 기자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맞아요.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국 수석 캐릭터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돼 있고 이 기자들한테 고생한다는 뜻이었겠죠. 그동안 고마웠다. 그런 부분에서 과외를 좀 돌리면서 굉장히 친근감의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퇴임의 변 여러 가지 스스로 잘했다라는 자평도 있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좀 이 뉘앙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퇴임사인데 받아들인 입장은 저는 최 교수가 네.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비난과 야유, 비아냥거리면서 떠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조국 수석의 가장 큰 업적은 국민을 애국과 매국으로 둘로 나누고 친일과 반일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청와대 참모가 결국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저는 그런 지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면 대법원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은 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법학자가요. 예를 들어 어떤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법학자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 이 판결을 비판하면 무조건 친일파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판결을 내렸던 1, 2심 판사들과 이 판결에 비판했던 그런 학자들과 언론은 다 친일파인가요? 자, 그런 어떤 것들을 본인은 이거 하고 나갔는데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역할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인사검증이죠. 네. 그다음 공직기강 확립이죠. 그다음 대통령의 법률적 보좌입니다. 자, 근데 이 정권들은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네. 결국 일방적인 즉 야당과도 소통하지 못한 헌법 개정 때문에 결국 헌법 개정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 이제 공수처 설립 이 패스트트랙 올리는 바람에 지금 정치권에 저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이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중도에 낙마를 했어요. 결국 인사검증에 대한 실패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로 드러났듯이 검찰 공직기강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제 법무장관 후보로 가겠죠. 간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마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17명을 채울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 본다면 과연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는 저는 그런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하마평 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이
조국 수석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법개혁을 누가 하죠? 정부가 합니까? 결국은 국회가 해야 돼요.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사법개혁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헌법 개정 정말 좋은 헌법을 만들어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본인은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법개혁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야. 그렇다면 국회에서 지금 저 야당이 과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유기준 의원이 맡았어요.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이 국면에서 과연 국회가 순순히 통과시켜 줄 더 거예요.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인사가 실제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통과를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적인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선전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실질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요, 이 조전 수석에 대해 더 큰 그림을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누구하고 붙든지 예.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서는 무난히 당선되고 바로 2년 있다가 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는데 예. 어쨌든 조국 수석이 대권에도 도전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죠. 물론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지금 어느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거 뭐 그렇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만약에 장관으로 지명이 돼 장관에 임명이 되면 9월 뭐 이 정도 되지 않 8월 말 9월에 임명돼서 아마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거의 4개월 하고 장관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장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실현 가능성은 낮다. 물론 전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상황은 항상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조국 전 수석이 뭐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법무장관을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그걸 해야죠. 그러면 출마를 하려면. 아직 뭐 저기 그 내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이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법무장관에 내정돼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이걸 그만두고 나오면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박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그만두고 나와서 총선 나가서 대선에 큰 꿈을 꾼다? 지금 상태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는 항상 변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보실 때는 솔직히 문 대통령이 이 조전 수석을 좀 차기 대선 주자로 낙점한 걸로 보이시나요? 아마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생각은 있을 겁니다. 네. 뭐냐면 지금 사실은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이제 그동안 거명되던 인사들이 대부분 사실은 탈락했지 않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네. 또 김경수 지사도 지금 뭐 어떤 사법 처리가 되어 있고 자,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뭐 이낙연 총리도 뭐 거명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정권 넘긴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강한 지지층 이제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네. 과연 그러면 친문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고민될 수밖에 없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뭔가 어떤 뭐 키워는 줄 수는 있겠죠. 네. 뭐 최근에 보면 어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제적으로 보면 대통령 되는 분들이 보면 트럼프 그다음에 미국의 영국의 지금 총리라든지 네. 총리라든지 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또 국민 편을 갈라놓는 그런 어떤 후보들이 많이 더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뭐 분위기로 간다면 내 지지층만 갖고 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뭐 저는 뭐 가능하지는 않는 이야기라 봅니다. 자, 그러나
장관 자리를 어떤 면에서 아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장관 자리를 4개월 동안 뭔가 어떤 하나의 경력을 쌓기 위한 걸로 한다? 이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낫습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는 게 낫습니까? 뭐 다 하는 게 낫죠. 둘 다. 아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네. 장관도 되고 총선도 나가고 다 하는 게 좋죠. 그럼 4개월 만에 그러면은 그건 뭐 상관없겠습니까? 본인이 뭐 한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원칙적으로 최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정권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국 수석한테 뭔가 감투를 하나 더 씌워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도를 좀 가야 된다. 나가려면 국민들 나가서 심판 받아야죠. 총선에 나가서 국민들 심판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 가서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억지로 예를 들어서 감투를 씌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정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들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조국 전 수석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이 국민들한테 지지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수순을 걷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에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이 팬덤들이 많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럼요, 팬덤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 얘기 나눴습니다만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국민의 팬덤보다는 좀 조국 수석을 좋아하는 지지층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뭐 본인의 SNS가 30만 명이 팔로워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본인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된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팬덤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발언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SNS 활동을 계속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팬덤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 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만약에 대선에 나가려면 조금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팬덤은 중요하죠. 그게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확장성을 늘려서 중도층에 있는 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조간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났는데 직설화법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합법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의 그 안보 문제라든지 제주 강정마을의 FTA라든지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뭐 자기 지지층들도 상당히 반발을 했지만 결국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부산에 출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조국 수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편가르기의 어떤 발언과는 참 다르다는 거죠. 하나의 현상을 갖고 똑같은 직설화법이다. 저는 그렇게 등치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 전 수석 정말 다음 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향해서 이번 한 번은 그냥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다면 큰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인데 이런 농담을 좀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사람이 잘하는 진짜 물론 이제 가격이 진짜 한 번씩 거치는 네, 탈탈 털린다. 조국 민정수석이 퇴임 인사 전에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얘기인데 탈탈 털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섭외하고 전화하면 많은 부분들이 고사를 하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나가서 청문회 때 다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가족사,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본인이 과거 했던 일들, 본인이 쓴 논문, 글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수석도 아마 이제 만약에 법무장관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장이 내정되면 얼마나 타깃으로 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본인은 여러 가지로 이미 다 끝났다고 주장한 내용들도 어찌 보면 다시 나올 거예요. 과거에 논란이 됐었고 본인은 지금 그게 다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얘기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또 자유한국당에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야당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있는지를 찾아내느냐가 결국은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 네. 부분에서 소명을 잘해야만 결국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